퇴거 하루 전 화재, 보증금 6천만 원 날아갔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감정이 드는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삿짐을 다 빼고 청소까지 마치고 딱 하루만 있으면 열쇠를 넘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 밤 사이에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러 영원짜리 보증금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불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2022년 11월 14일 아침柯민정 씨는 인천 부피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내 살리 직장인인 그녀에게 이 집은 2년간 살아서 되온 삶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커멓게 그을린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벽지는 흔적도 없이 타버렸고 천장은 온통 검은 연기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전날 밤 9시경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 시각 최민정 씨는 친정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밥상에 앉아 있었고 CCTV에도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상황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최민정 씨는 2021년 3월 이 아파트에 보증금 니영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입주했어요.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까지였는데 사정이 생겨 2022년 11월 말에 미리 퇴거를 통보했죠. 2개월 전에 미리 알린 꽤나 성실한 세입자였어요. 11월 10일에는 이삿짐을 전부 뺐고 11일부터는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13일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집에 들러 청소를 마쳤고 14일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집주인 박영수 씨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딱 하루 남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집주인 박영수 씨는 51살의 부동산 임대인이에요. 현장을 보자마자 분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소방서가 추정한 피해액은 리영원이었는데 실제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레이영원이 나온 거예요. 보증금 미영원을 전부 공제해도 레이영원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박영수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오히려 부족한 파이영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소방서 조사 결과는 두 사람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거실 콘센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기 합선인지 외부 침입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노후화 때문인지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준공한 지 18년이 된 건물이었고 전기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재판의 분수령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는 열쇠를 넘기기 하루 전날 집에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 화재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이건 임차인의 보관 의무,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집을 잘 지킬 의무를 다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쇠를 아직 안 넘겼으니 법적으로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이사 나가는 순간에도 딱 그 하루가 이렇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고, 즉 최민정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화재가 난 시각, 그녀는 CCTV와 가족 증언으로 입증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불을 낸 게 아닌 건 확실하죠. 게다가 소방서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18년 된 건물에 전기안전점검 C등급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사를 나간 사람에게 자기가 없는 사이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그녀는 항변했습니다. 반면 피고, 즉 집주인 박영수 씨의 논리도 나름대로 탄탄했어요. 민법 제654조라는 조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입자는 집을 정식으로 반납할 때까지 집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상 임대 기간도 아직 남아 있었고 열쇠도 반납 전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최민정 씨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사를 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빈집 상태로 방치한 것 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거라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5회 영원의 피해가 생겼어요. 성실하게 집을 내어준 집주인이 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건 집주인 입장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집에도 없었고 불을 낸 것도 아닌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열쇠를 아직 쥐고 있는 이상 그 하루의 책임도 져야 하는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최민정 씨의 손을 들어줄지, 피고 박영수 씨의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단을 보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잠깐 판결 공개 전에 마음 한 번 더 정하고 오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원칙을 확인했어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열세를 반납하기 전까지 임차인의 보관 의무는 유효하다고 봤어요. 이사를 나갔어도 법적 점유는 계속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집주인 측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준공 18년에 전기 안전 점검 C등급이라는 사실은 집주인도 건물 관리에 소홀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불이 임차인의 잘못으로만 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집주인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판사는 과실 비율을 임차인 60%, 임대인 40%로 나눴습니다. 실제 피해액 내영원의 60%인 약 20만 원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했고요. 그 결과 보증금 L영원에서 약 D영원을 공제하고 남해오지 L영원을 최민정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수 A씨의 반소 족규가 미영원 배상 청구는 기각됐어요. 임차인의 과실만으로는 보증금을 넘어서는 배상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주타 애김다 애차보호 배업이 세입자 보호 취지도 애연급도 애쓰고 2년간 월세 한 배원 안 밀린 성실한 임차인이었다는 점도 참작이 됐어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사를 나갈 때는 가능한 한 열쇠 반납과 실제 퇴거를 같은 날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삿짐을 빼고 집이 비어 있어도 열쇠를 넘기지 않는 순간까지는 법적으로 내 책임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빈집 상태로 두어야 한다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큰 방어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사 전날에는 가스 밸브와 콘센트 멀티탭 등을 꼭 정리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이 사진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건물이라면 전기시설 점검을 꼭 주기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임대인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60대 40의 과실 비율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법은 우리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